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2023년도 중식과 일식 조리기능사 합격하기 영상입니다. 두 개 한꺼번에 준비했고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식 조리 기능사 과목입니다. 35분짜리 양장피 잡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분짜리 탕수육, 깐풍기, 홍쇼두부, 라조기, 경장육사, 유니짜장, 울면, 탕수생선살, 새우볶음밥 25분짜리 있고요. 새우 케찹볶음, 난자완스, 고추잡채, 채소볶음, 바스 옥수수, 바스 고구마, 마파 두부가 있고요. 제일 짧은 거 20분짜리로 오징어 냉채, 해파리 냉채, 그리고 부추 잡채가 있겠습니다. 중식 같은 경우는요, 20개 과목이 있고요. 조리 기능사 분석해 보겠습니다. 센 불로 짧게 조리하는 음식이 많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중식 조리 기능사 과목 같은 경우는 가장 긴 것이 35분짜리 양장피 잡채고요. 여타 한식, 양식에 비해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35분, 30분, 대체적으로 25분짜리 이렇게 과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시간은 길지가 않다. 그래서 센 불로 짧게 빠르게 하는 음식이 많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리와 식사류의 음식입니다. 한식 같은 경우는 반찬도 있고요. 양식 같은 경우는 소스류가 많이 출제가 되고 그런데 중식 같은 경우는 음식 자체가 조리하는 음식 자체가 하나의 요리가 되고요. 식사류의 음식이기 때문에 조리가 끝나면 맛있게 식사하고 요리해서 먹는 어떤 그런 맛을 조금 즐길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또 독학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다 라고 일단 제가 얘기는 드렸는데 만약 본인이 한식이라든가 양식이라든가 어떤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셨다 라고 하면 중식 같은 경우는 하나의 요리와 식사이기 때문에 유튜브라든가 책자를 보든가 처음 도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학원이나 어떤 교육원, 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지만 중식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유튜브라든가 책자 이런 것을 보면서 혼자 공부하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뒤에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리 기능사 응시자와 합격자입니다. 이처럼 보시면 지금 21년도를 보시면요. 지금 65,000명이 한식이고요. 그 다음이 양식 25,0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한 게 12,000명이 중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적은 게 이제 일식입니다. 12,000명, 7,000명이 응시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필기 합격률은 약 56% 정도가 되고요. 실기 합격률 같은 경우는 38% 가까이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학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식이라든가 한식, 일식 과목 같은 경우 평균 합격률이 34%에서 대략 한 35% 내외에 합격을 되는데 중식 같은 경우는 더 높아요. 양식, 한식, 일식보다 한 3, 4%가 높은데 그만큼 조금 쉽다. 어떻게 보면
다른 과목에 비해 조금 쉽고 혼자 도전할 수 있는 과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양식, 한식, 일식을 취득한 분에 한해서입니다. 그냥 순수히 저는 중식부터 하겠다라고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진 않지만, 기존의 양식이라든가 한식 등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중식에 대해서 한번 따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도전하신 경우는 한번 독학으로 하셔도 해볼만 하다. 예, 해볼만 하다. 예, 그렇게 평가될 수가 있지, 오로지 중식만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해서 취득하는 분 같은 경우는 혼자 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예. 예, 중식 실기 시험 횟수고요. 앞서 보여드렸듯이 뭐 그렇게 응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험 횟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1년도 20회에서 조금 늘은 22년도에는 23회로 조금 늘은 그런 상황이지만, 여타 양식, 한식에 비해 그렇게 시험 치르는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 네, 2021년도 출제 횟수입니다. 네, 2021년도 출제 횟수를 보면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게 해파리 냉채, 그리고 홍쇼두부, 경장육사, 부추잡채, 탕수육, 마파두부, 고추잡채, 뭐 울면, 라조기, 뭐 이런 순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1교시입니다. 1교시에는 마파두부라든가 고추잡채가 이제 많이 출제가 되었네요. 그리고 2교시 같은 경우는 새우 케찹볶음, 탕수육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3교시 같은 경우는 양식, 한식과 비슷하게 3교시에는 거의 고르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특정 과목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평가하긴 힘들지만 고르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4교시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나온 게 역시 해파리 냉채, 그리고 경장육사, 부추 잡채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1년도 거고요. 22년도 출제 횟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22년도 출제 횟수입니다. 22년도 역시 해파리 냉채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네요. 그리고 채소볶음, 난자완스, 오징어 냉채, 새우볶음밥, 마파두부, 예, 뭐 깐풍기 이런 순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1교시에는 역시 해파리 냉채, 예, 부추잡채, 마파두부, 유니짜장, 예, 새우볶음밥, 탕수육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네, 2교시 같은 경우는 탕수생선살, 탕수육 생선이죠. 그리고 라조기, 그리고 채소볶음, 네, 이런 순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3교시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정 종목이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것보다는 3교시는 좀 고르게 출제가 되는데, 오징어 냉채, 새우 케찹볶음, 난자완스 뭐 이 정도가 조금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4교시는 역시 해파리 냉채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채소볶음 역시 많이 출제가 되었네요. 그리고 바스 옥수수, 깐풍기, 예, 이런 순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와 22년도 출제 횟수를 한번 같이 비교해 보자면,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이 역시 해파리 냉채고요. 채소볶음도 좀 많이 22년도에는 많이 출제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바스 옥수수, 오징어 냉채, 예,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었네요. 그리고 좀 많이 출제된 것이 역시 뭐 탕수육이라든가 깐풍기, 그리고 뭐 홍쇼두부, 경장육사 이런 순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이 긴 양장피 잡채랑
시간이 짧은 부추 잡채, 뭐 고추 잡채, 채소 볶음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예, 지금 가장 긴 것이 이제 뭐 19회, 탕수 생선이 10회 정도 총 출제가 되었지만, 해파리 냉채 같은 경우야 이제 30회가 되고요. 기타 다른 것들 많이 출제가 된 것은 한 20회 가량 되겠죠. 그래서 큰 차이 나진 않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큰 차이 나진 않으니까 시간이 긴 종목이나 짧은 종목 등 고르게 연습을 하셔서 시험에 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다음으로 일식조리기능사 과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식조리기능사 과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30분짜리 생선 초밥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네, 40분짜리입니다. 40분짜리 생선 초밥이 있고요. 예, 30분짜리 야끼우동, 소고기 덮밥, 삼치 소금구이, 메밀국수, 도미조림, 도미술찜, 도미머리 맑은국, 달걀찜이 있고요. 예, 25분짜리입니다. 25분짜리인 전복 버터구이, 달걀말이 구이, 김초밥 20분짜리입니다. 갑오징어 명란무침, 대합 맑은국, 된장국, 문어초회, 소고기 간장구이, 해삼초회, 예, 이렇게 총 19가지가 출제됩니다. 그 여타 앞에 말씀드렸듯이 중식은 20개가지가 나오지만, 중식이고요. 중식은 20개가 나오지만 일식은 19개가 나와요. 최고 적지만 여기서도 많이 출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과목 수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적어요. 시간도 지금 보시면 20분짜리, 25분짜리, 30분짜리 이렇게 있는데, 물론 생선 초밥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간도 제일 짧고요. 나오는 과목수도 제일 적다. 예, 이렇게 평가 드릴 수 있고요. 네, 일식조리 기능사 분석이죠. 예, 일식이다 보니까 생선 손질은 필수예요. 생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시면 삼치라든가 도미, 그리고 뭐 갑오징어라든가 대합, 전복, 생선초밥도 있죠. 생선, 문어초회, 해삼초회처럼 지금 생선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선 손질은 필수다. 특히 도미 이런 것은 연습을 많이 해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선 손질에 필요한 사시미 칼이라든가 대박칼, 예, 이런 것도 날카롭고 그러니 좀 익숙해져야 돼요. 다루려면. 그래 조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생선 손질은 필수다. 많이 연습을 하고 가셔야 된다. 그래 볼 수 있고요. 조리 도구 필수 확인을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편리하게 뭐 가위라든가 쉽게 조리하기 위해 도구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일식에서는 그것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예, 확인을 하셔서 특정 과목에서 생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위로 손질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위는 쓸 수 없고요. 오로지 칼만 쓸 수 있으니까, 예, 조리 도구 확인 꼭 하셔서, 예, 그렇게 가셔야 되고요. 조리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리 과정과 세팅 방법이 필수라 그랬는데, 일식은 여타 다른 과목과 달리 은근히 좀 따져요. 흔히 말하는 세팅이라 그러죠. 데코레이션이라든가 조리 과정에서 그 순서라든가 넣는 방법, 이런 것은 좀 많이 따지기 때문에 꼭 많이 공부를 하시고, 특히 일식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라든가
책에서 그냥 공부하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전문가들 수업을 듣는 것이 좀 좋아요. 예, 아무래도 그러한 세밀한 디테일한 게 조금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조리 기능사 응시자와 합격자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 이게 지금 한식이고요. 한식, 양식, 그리고 이것이 중식. 지금 언급해드린 게 7,200명이 일식입니다. 가장 적게 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타 과목에 비해 좀 소외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나름 그래도 시험은 치른다. 예, 일식 필기 합격률이고요. 매년 한 10,000명 정도 가까이 응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식 실기 합격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7,000여 명이 쳐서 매년 한 2,000여 명 가까이 합격하는 34%, 앞서 말씀드린 중식만 한 38% 가까이 합격이 되고요. 일식과 양식, 예, 일식과 양식, 한식 같은 경우는 예, 대략 한 34% 선에서 합격이 이루어진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도 치른 횟수도 많지는 않습니다. 예, 작년에 조금 늘긴 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2번 정도 시험을 치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1년도 출제 횟수 보겠습니다. 네. 야끼우동이 가장 많이 21년도에 출제가 되었네. 월등이요. 그리고 메밀국수, 달걀말이구이, 김초밥, 참치김초밥, 된장국, 갑오징어, 명란무침 순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1교시는 달걀찜이 많이 또 출제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예, 2교시 역시 야끼우동, 그리고 참치 김초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 3교시 같은 경우는 중식, 양식, 한식과 비슷하게 거의 고르게 많이 출제가 되었을 것을 볼 수 있어서 어떤 특정 과목이 많이 출제되었다라고 평가 내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4교시입니다. 4교시는 메밀국수 많이 출제된 것을 볼 수 있네요. 예, 2022년도 출제했습니다. 예, 2022년도 보시면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이 이제 된장국과 문어초회, 그리고 달걀말이구이, 달걀찜, 야끼우동, 그리고 소고기 덮밥, 예, 여기 대한말군국, 갑오징어, 명란, 무침 이런 순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교시입니다. 1교시에 가장 많이 출제된 게 대한말군국이랑 된장국, 이거 볼 수가 있고요. 2교시는 참치김초밥, 참치김초밥 같은 경우는 2교시만 출제가 되었네요. 예, 3교시고요. 3교시는 역시 달걀말이 많이 출제 조금 된 것을 보이네요. 4교시는 김초밥, 예, 소고기 간장구이 이런 것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1년도와 22년도 출제 횟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적은 것을 먼저 보면요. 해삼초에는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0으로 나오죠. 해삼이 아무래도 좀 귀한 음식이고 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생선초밥, 네, 역시 한 번 출제되었죠. 아무래도 생선초밥이다 보니까
생선을 여러 가지 같이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에 문제가 있었는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해삼초회랑 생선초밥은 예전부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 19개 우리가 과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지금 2개가 빠졌죠. 벌써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럼 실질적으로 17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면 그 출제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확실히 좀 유리할 수는 있어요. 예, 가장 많이 출제된 거 보시면 야끼우동, 뭐 달걀말이, 된장국, 달걀찜, 노초회, 대한말군국, 뭐 갑오징어, 명란무침, 김초밥, 뭐 메밀국수 이런 순으로 조금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1교시입니다. 1교시는 대한말군국이랑 된장국 2개랑 지금 달걀말이 구이 있죠. 달걀말이랑 달걀찜이 있어요. 1교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니까 1교시는 달걀로 하는 달걀말이 구이랑 달걀찜은 좀 많이 연습을 하시고 시험에 임하셔야 됐고요. 2교시입니다. 참치 김초밥, 도미머리 말군국, 야끼우동, 이런 게 이제 많이 출제되었네요. 3교시입니다. 3교시 역시 달걀말이 많이 출제되었죠. 그리고 야끼우동 많이 출제된 것을 볼 수 있고요. 4교시입니다. 마지막 4교시는 메밀국수, 그리고 김초밥, 소고기 간장구이 이런 순으로 이제 많이 출제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023년도 조리기능사 실기가 어떤 것이 변경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기능사 과목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한식 같은 경우는 배추김치랑 오이소박이가 추가가 되었고요. 양식, 일식, 중식, 보고는 추가되는 과목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중식 같은 경우는 20개 그대로 가고요. 일식 같은 경우는 19개.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개 과목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그냥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유의사항 및 실격에 대해서 일부 내용이 수정이 되었고요. 그것을 보면요, 완성품을 요구할 때 그 과제가 아닌 다른 것을 요리하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 예로 이제 달걀말이랑 달걀찜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달걀말이를 시험을 내라 그랬는데 달걀찜으로 내고 이러면은 실격이죠. 그리고 해당 과제의 지급 재료 이외의 재료로 사용하거나 요구사항의 조리기구, 석쇠 등 완성품을 조리하지 않는 경우, 쉽게 말해 꼭 그것을 사용해서 조리하라고 하는데, 일식 같은 경우는 삼치, 소금구이 같은 경우는 그 꼬챙이가 있겠죠. 꼬챙이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위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식 같은 경우는 뭐 그것으로 이용해서 조리를 하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점수에 좀 지장을 받겠죠. 그런 것을 좀 유의해서 시험에 임하셔야 되고요. 여기 말씀드렸듯이 지정된 수험자 지참물 이외에 조리 기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한 경우, 일식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 아까 가위죠. 가위가 사용이 안 되는데, 가위를 사용하면 편하지 않냐 했는데 가위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달걀말이라든가 이런 거는 꼭 그 젓가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주걱을 이용한다던가 젓가락 이외에 다른 것을 막 이용을 해서 이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시험을 제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점수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은 주의해서 연습을 좀 더 많이 하셔서 가셔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조리기능사
중식과 일식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언급해 보았고요. 아무래도 양식, 한식에 비해 시험이 많이 치러지지 않다 보니까 준비하신 분도 좀 적긴 하지만 한식 도전하셨고 취득하셨은 경우는 한번 중식이라든가 중식과 일식에도 한번 도전해 보셔서 이왕 따시는 거 한 번 더 자격증 하나 더 취득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중식 같은 경우는 한번 따 두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리와 식사류가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 분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 것도 괜찮고요. 집에 무슨 행사나 일 있을 때 요리하시는 것도 그런 것도 요리하면 주변에서 좀 칭찬도 받고 배운 보람도 좀 느낄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서 취득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많이 좀 도움이 되시길 기원하고 시험에 준비하신 분들에게 합격이 있기를 기원해 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